김효석 교수입니다. 김효석의 북카페 이번 주 함께 할 책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입니다. 이지성, 정회일님이 지었는데요. 이 책은 저를 많이 반성하게 하고 자극시키는 책입니다. 저는 제 멘토님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권씩 꼭 책을 보라 그래서 지금 5년째 지키고 있는데 부끄럽네요. 이 책에서는 365일, 그러니까 1년에 365일, 365권을 읽어라.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 솔직히 저도 이 책 보면서 1년에 365권을 읽을 자신은 없는데요. 그래도 365권에 도전하면 한 200권은 읽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권이 아니라 일주일에 2권, 또 일주일에 3권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려고요. 빌 게이츠도 일주일에 5권의 책을 읽는다 그래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빌 게이츠만큼 바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얘기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홍진수라는 친구가 패션 마케팅 팀 대리인데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기획부에서 마케팅 팀으로 좌천당해요. 책이라고는 라면 받침으로만 사용하던 그가 몰락을 경험한 후에 독서를 통해서 거듭나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홍진수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정해일, 이지후, 윤명훈, 유화영, 이렇게 문준호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작가의 본인의 이야기를 아주 잘 소설 형식으로 써서 자극이 되고요.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어떻게 보는지 그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글귀라든가 저도 다시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레드 퀸 효과라고 아시나요?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빨리 뛰어도 어지간히 빠르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신의 속도가 움직이는 주변 환경과 같다면 같은 장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드 퀸 효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유명한 루이스 캐럴의 또 다른 소설 거울의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레드 퀸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왕인데 체스판의 말 중에 하나예요. 달리기의 명수죠. 아무리 달려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 만약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빨라야 한다. 레드퀸 효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루이스 캐럴이라든가 거울나라 앨리스라는 책 제목은 금시초문일 겁니다. 더군다나 소설 속에 나온 인물이나 구조는 말할 수도 없겠죠. 자, 레드퀸 효과는요 주로 생물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하지만 환경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현상이죠. 원래 치타는 그렇게 빠른 동물은 아니었다 그래요. 하지만 영양과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필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양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거죠. 영양이 빨라지니까 치타도 빨라지고 또 치타가 빨라지니까 영양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타가 영양을 잡으려면 더 빨리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빨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2대 3대를 거치면서 형질이 변형된 거. 이런 것을 이제 공진화, 코에볼루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지금 20등을 하는데 10등 안에 들려면 10등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분량보다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난 20등짜리 분량을 공부하고 10등은 10등짜리 분량을 공부하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레드퀸 효과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책을 미친 듯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홍진수 대리가 책에 흥미를 갖으려면 100일 동안 33권을 읽게 해요. 대신에 그 33권은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책, 눈에 가는 책, 쉬운 책, 얇은 책 이걸 읽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읽는 것 자체로 뭐 소설책도 좋고 수필도 좋고요. 이렇게 독서 습관 잡기 위해서 100일에 33권을 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0일에 33권을 다 읽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일하는 전공 서적을 읽게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이제 100일에 33권 독서를 성공시키기 위한 7가지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표지든 작가든 내용이든 마음에 끌리는 책을 33권을 산다. 두 번째,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말을 매일 아침 잠들기 전에 소리를 내면서 3번 이상 말한다.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남거든요. 자, 3-1 다이어리나 노트에 매일 독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때 책 제목과 읽은 페이지도 간간히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럴 거예요. 독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페이북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에 내가 읽는 책 제목과 오늘 읽은 그 책의 내용 중에 감명 깊었던 글귀를 쓰는 거죠.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침 독서 1시간을 엄수한다. 아침에 무조건 1시간을 읽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죠. 또 저녁 독서 1시간을 엄수한다. 출퇴근 시간 독서 30분을 엄수한다. 근무 시간 전이나 점심시간 5에서 10분씩 명언집을 매일 읽는다. 반드시 평균 일주일에 2권씩은 읽는다. 그러면 100일이면 33권이 되겠네요. 책을 읽다 보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반드시 빠집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슬럼프에 빠지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3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 멘토를 만난다. 둘째, 동지를 만난다. 독서 토론 모임, 스터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3번째, 도서관에 간다. 이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고속 독서 코칭 1. 독서 시간 만들기를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게 사는 것, 일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꼭 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간 관리이자 인생 관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트에 지난달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베스트 5를 써보는 거예요. 책 읽을 시간은커녕 죽을 만큼 바쁘다고 생각된다면 지난달에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서 베스트 5를 써보는 겁니다.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목표가 없이 바쁘게만 지내봤을 확률이 높아요. 열심히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목표 없이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화살을 쏘지는 않았던가요? 목표가 명확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허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낭비되는 시간을 모아서 책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적어본다. 해야 할 일을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일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과정에서 목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세부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없게 되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적는 겁니다. 그것을 완료했다면 힘차게 팍팍 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일의 진행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일의 속도를 앞당긴 후에 남는 시간을 독서에 활용하는 겁니다. 3번째, 지나친 일은 다시 적는다. 할 일을 적은 후에 줄이 그어지지 않는 목록은 다시 점검해 봅니다. 못한 일은 계속해서 다시 적는 거예요.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일의 진행 속도가 놀랄 정도로 빨라집니다. 일의 속도를 앞당긴 후에 남는 시간을 독서에 활용해 보는 겁니다. 3. 지나친 일은 다시 적는다. 할 일을 적은 후에 줄이 그어지지 않는 목록은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녹음 중에 전화 와서 잠시 끊겼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4번째, 제한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재가면서 읽는다. 책을 읽건 업무를 처리하건 간에 항상 초 단위로 시간을 재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정확하게 걸리는 시간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할 경우 더 짧은 시간에 하거나 혹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처음 독서 습관을 자리 잡기 경우에는 50페이지까지 읽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읽기 시작한 페이지에 책 읽기 시작한 정확한 시간을 적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보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면 시간을 정해두고 책을 읽는 겁니다. 자, 5번째, 게임하듯이 읽는다. 처음 독서 습관을 잡을 때 정해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압박을 넣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한계 이상의 스트레스는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또한 목표와 기간을 정한 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해낼 때 성취감이 크죠. 자신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책을 읽는 것이 즐겁다면 그렇게 읽으십시오. 하지만 비장한 마음만으로는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6번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은 경우 책을 읽는 일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입니다. 책을 먼저 읽고 난 후에 쉴 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부터 읽고 운동하면 쉽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독서를 우선순위에 넣는다면 독서 습관을 보다 쉽게 잡을 수 있죠. 중요한 일은 그 특성상 어렵다는 문장을 기록하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꼭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제는 전공 서적, 내 전문적인 일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100권을 읽는 거죠. 100권. 야, 저도 한 100권 읽었나 지금 모르겠네요. 한번 세봐야겠어요. 저도 100권을 읽었는지. 저는 이제 설득, 심리 이런 쪽 책을 많이 봤는데 100권, 1년에 매주 한 권씩 봤으니까 아직 100권은 안 된 것 같네요. 저도 100권 안 된 것 같아요. 100권 읽어야겠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죠.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 공고를 했으니까 저도 3000년의 내공은 100권의 책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한 권의 전문 서적을 쓰기 위해서 30년 된 그 사람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권이면 3000년이죠. 3000년을 읽는 거예요. 자기 업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1년의 100권 독서법. 첫 번째, 업무 분야에 고전으로 꼽히는 책을 한 달에 10권씩 산다. 두 번째, 일주일에 2권씩 읽는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밑줄을 치고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다. 4. 한 챕터씩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은 따로 메모하거나 녹음한 후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읽고 들으면서 자신의 것을 소화한다. 주말마다 2권씩 책에 대한 리뷰를 쓴다. 이게 참 일주일에 한 권씩 봤는데 이제 2권씩 봐야겠네요. 2권씩 보겠습니다. 봐야죠. 뭐 일주일에 한 권 보는 건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더 나아게 가야겠죠. 그리고 제가 박사가 지금 준비 중인데 박사 논문 정말 한 전공에서 박사가 되려면 최소한 100권은 읽어야죠. 지금까지 한 50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비슷한 걸 하네요. 저도 책을 읽은 다음에 밑줄을 치고 그거를 녹음을 해서 다시 듣거든요. 여기서 나온 홍대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제가 쓰는 방법을 또 같이 쓰네요. 이것도 방법은 진리는 같은 것 같아요. 서로 하는 방법이. 또 홍대리가 강의를 합니다. 자기가 본 책들을 정리해서 자기 회사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내 강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켜주지 않더라도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강의를 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강의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부분을 정리하면 되니까요. 꼭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독서를 하다가 이제 슬럼프를 만나서 당하고 있다면 이제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독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하게 느껴질 때 갑작스런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죠. 첫 번째,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난다. 독서 멘토가 있다면 슬럼프에 깊어지기 전에 빨리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도 분명히 슬럼프를 지나봤을 건데요. 슬럼프를 겪어본 사람은 극복하는 방법도 다 압니다. 만약 독서 멘토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면 아는 지인 중에서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힘이 돼주는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단 평소 독서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호시탐탐 독서를 방해했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맨날 술 먹자 그러고 뭐하러 책 보냐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낫죠. 또 막 독서를 시작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노하우를 기꺼이 알려줍니다. 그를 통해서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서 초심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와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을 읽는 사람이 각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들은 라이벌이 아니라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세계에는 오직 동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배움을 나누고 경험을 넓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독서를 권해보십시오. 왜 독서가 필요한지 역설하는 동안에 독서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다. 아무리 좋은 지인이라도 아예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라면 책을 통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늘 읽던 책보다는 큰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상황을 이겨낸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겪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인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위인이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이나 헬렌 켈러만 하더라도 시작은 미미하지 않았을까요? 또 동기부여가 되는 글귀를 집안 여기저기 붙여두는 거예요. 냉장고, 현관, 용기가 되고 긍정할 수 있는 걸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의 사진을 매일 보는 겁니다. 휴대폰에 넣고 다니면서 아예 휴대폰 초기 화면에 하는 거죠. 계속 눈에 밟히면 그 사람이 닮고 싶다면 극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슬럼프가 있을 거거든요. 또 마음에 드는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단순히 책을 읽는 소감도 좋고요. 잘 몰랐던 의문점을 물어보는 내용도 좋습니다. 또 책을 읽는 동안에 반대 의견이 생겼다면 정확한 근거를 대서 정중한 반론을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저자가 단메일을 보낼지 보내지 않을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자에게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그 책을 다시 읽거나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읽은 것을 객관화하는 안목을 기르게 돼서 좀 더 깊은 독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저자 강연회 가는 것도 참 좋고요. 그 다음 이 책에서 이제 100권을 다 읽게 돼요. 홍대리가. 삶이 변하죠. 여러분이 예상을 해도 100권을 전문 서적을 읽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바보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만큼 삶이 변하는 건 당연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 뭐냐면 저자, CEO 저자 1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라 라는 것이 미션입니다. 만나줄까요? 바쁜 CEO분들이? 근데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CEO분에게 꽃다발을 보낸 거예요. 비싼 꽃바구니와 함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선생님의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이렇게 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거기 연락처 써서 바로 전화가 왔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만나주거든요. 이 홍대리도 CEO분에게 정성스러운 손편지와 향수를 선물했더니 연락이 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고 그분이 또 소개해주고 그래서 10명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걸 또 모으면 어떨까요? 하나의 책이 되겠죠. 10명의 CEO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책을 만들 수 있죠. 독서 고수의 코칭 3 CEO 인터뷰를 위한 팁이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면 정성스러운 이메일을 보내는 게 첫 번째죠. 편지를 보내도 좋고 이메일을 보내도 좋고 또 매일매일 그분에게 홈페이지나 방명록이나 싸이월드나 아니면 또 페이스북을 한다면 계속 문자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연락하면
만나줍니다. 또 인터뷰를 이제 허락을 받으면 책을 한 번 더 읽고 요점과 느낀 점을 정리합니다.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을 통해 소개된 자료도 모아서 인물을 분석하죠. 자신의 입장에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책 속의 인물로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인터뷰 실전에서 나올 이야기가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또 질문 목록은 10개 이상 작성하는 거예요. 직접 발로 뛰어서 성공한 CEO와 인터뷰 만남이 정해졌다 해도 막상 앞에 서면 지나친 긴장 때문에 말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질문을 던지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전문 인터뷰어가 아닌 이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사전 조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뷰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울 점을 찾는 것이거든요. 질문 목록의 예는 이래요. CEO가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 또 경영인으로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삶의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이유, 또 추천 도서 목록, 슬럼프나 실패 극복 방법, 신입사원 때와 CEO가 된 후에 가장 큰 차이점, 일정 및 시간 관리 방법, CEO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필수 덕목, 또 뭐 이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준비하는 거죠. 또 실전처럼 인터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선 녹음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은 녹음 잘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 보이스 레코더를 사도 되고요. 또 당연히 필기구와 노트도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하고 또 내가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떻게 질문할지를. 또 인터뷰 중에는 최대한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꼭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음료수라도 아니면 롤케이크라도 이렇게 사갖고 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리포트를 쓰는 겁니다. 꼭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다시 배우게 되죠. 이렇게 이 책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을 할 수 있는 33권의 책을 100일 동안 읽어라. 그 다음 전공서적을 100권을 읽어라. 그 다음 성공한 CEO를 10명을 인터뷰해라. 마지막에는요. 365일 365권을 읽어라. 매일 한 권씩. 저는 그거 같아요. 100권, 전공서적 100권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도 365일 365권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책을 보신 분들 같이 해볼까요? 또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전공서적 100권 반드시 읽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자, 고맙습니다. 이 책 꼭 사서 보세요.